중국에서 지금 양회라고 열리는 정치 행사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전인대라고 불리는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지금 올해의 성장률 목표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려 했는데 홍콩 야당 시민의 반대로 실패를 했는데, 코로나 지금 시국을 맞이해서 국가의 간섭력이 높아지고 홍콩의 시위가 좀 잠잠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표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국 양체제를 갖다가 하겠다 하는 부분이 50년간 하겠다고 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이 약속해온 것을 지금 중국이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인대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 초안을 제출했는데요. 거기서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홍콩의 정부의 사무, 즉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홍콩 내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홍콩 정부가 이를 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2008년에 마카오에서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30년의 징역까지 때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은 홍콩 자체 의회가 제정하지만은 국방, 외교 등 홍콩 정부 업무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정부와 협의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여러 차례 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전까지 6개월 이상 시위가 반중 시위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입법이라는 방식을 정면으로 택해서 전공법인 공격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홍콩 장악에 대한 의지를 표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거다라고 하며, 작년에만 해도 홍콩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그의 언행과는 전혀 다른 말을 보였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이 지금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을 규탄하고 이걸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했고, 미국 상하원에서는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이것을 만드는 데 관여한 중국의 관리나 단체,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 등에 대해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을 지금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중국 지도부 인물들의 해외 거래 자체가 완전히 막히고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래가 스톱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이제 어제 홍콩에 알려지자 홍콩에서는 지금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고 200명이 지금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는 플래카드도 나왔고, 홍콩 독립만이 살 길이다 하고 성조기와 영국 국기가 휘날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에 대해 어떤 외부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 법은 위배할 수 없고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그래서 홍콩이 이 코로나 와중에 어제 다시 지금 완전히 또 시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유명 IT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33곳을 거래 제한 명단, 즉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중국 내부의 인권을 탄압하는 어떤 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른 그런 회사나 기구 등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길이 없다. 그리고 미국의 기술에 접근할 수도 없다. 만약에 이런 기관이 미국의 기술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회사와 제휴나 합작이나 뭘 투자를 하려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개 유명 IT 기업이나 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내용에 보면 AI 업체, 그리고 중국 최대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로봇 스타트업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고, 미중 간에 지금 냉전을 둘러싼 싸움이 하이테크까지도 가고 있다 이러는데요. 미국이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손발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화웨이 등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데, 이 화웨이는 시작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제조 2025라는 이 플랜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 기업들을 다 말라 죽이겠다. 그래서 중국이 제조 2025에는 AI, 클라우드, 로봇 등 첨단 IT 기술로 중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33곳 중에 24곳의 기업, 6곳의 공공기관, 2곳의 대학, 1명의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백악관의 대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1대1로 세계로 뻗쳐가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타국 기업을 희생시켜 중국의 기업이 강화되는데, 한국은 이 중국의 문재인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이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공조되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과 맞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화웨이 문제에 있어서 이 중국의 화웨이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분 사용하겠다라고 하던 영국이 지금 자신들의 5G 사업에 있어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미국에 따라 반중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중국은 이번에 국방 예산을, 내년 국방 예산을 이 와중에 6.6%를 늘리겠다 했어요. 경제가,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국방 예산을 6.6% 지금 늘렸습니다. 올해 중국의 이 성장률이 실제로는 마이너스고 IMF가 예상하기로는 1.2%. 중국이 이 정도라면 이제 무너지는 양상인데, 이 와중에도 6.6%를 지금 국방부에 쓰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가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이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아주 고도를 낮게 해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비행 경로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ICBM 같이 포물선을 그리며 이 비행 궤적이 예측된 부분과 다른 그런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는 것이 이 둥펑 17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러시아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유사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최대 사거리가 한 2,000km 안팎이고 러시아 거는 6,000km까지 날아가면서 지금 주일 미군을 겨냥을 하고 러시아는 미국 본토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미국이 시진핑의 잔칫날인 양회, 시진핑이 이 양회를 진작 하려다가 연기하고 해서 지금 5월 말에 하는 거는 이 코로나 부분으로 시진핑의 업적이 훼손될까봐 이걸 의도적으로 미룬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양회 첫날인 지난 21일 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가 미국의 국익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에다 대고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홍콩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홍콩의 자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부분이 표방이 된 게 지금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지금은 중국이 연락사무소만을 두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기구를 두게 되면 이제 홍콩의 자치는 빈 껍데기가 되고 이 보안기구가 홍콩 내에 반중 주도 인사, 집회 주도 인사들을 색출하게 되면 홍콩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징역 30년씩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홍콩을 자치를 끝내는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에서 홍콩이 중국 본토와는 달리 특별 대우를 이 영국 때부터 영국이 지배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똑같이 해주고 있는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중국의 인물, 기관, 은행 등에 대해서도 전부 제재를 하게 되겠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홍콩에서 자본들이 다 이탈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하이나 선전 등이 커져서 홍콩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라 하지만은 홍콩이 중국에는 그 자본을 외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 서방에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가가 한마디로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매너의 이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홍콩을 저렇게 먹어버리겠다고 하면 이제 이 서방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면 투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로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홍콩을 장악하겠다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의 트럼프의 강한 도발적인 요인을 유인해서 올해 중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중국의 경제가 무너질 건데 그 책임을 트럼프와 미국 서방이 제공을 했다고 덮어 세우려고 일부러 지금 이 미국이 보는 앞에서 홍콩을 두들겨 잡으려고 액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홍콩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상징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나게 커지고 한국에도 충격이 커질 거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때는 중국처럼 보복 관세를 매겨서 최대 25%를 때려버리고 홍콩에서 수출되는 물품이에요. 그러면 홍콩이 금융 허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이제 중국의 하나의 시 정도로 격하가 되고 거의 홍콩은 이제 전부 다 탈출하게 될 겁니다. 해외 기업들이나 이 주식 시장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중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홍콩을 정면으로 먹이를 삼아서 두들겨 잡겠다고 나오면서 이 싸움이 이제 끝간데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과 세계 G2가 되겠다고 따라가고 있는 중국이 지금 이제 양쪽 지도자의 생명을 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이제 이 싸움이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고요. 한국의 삼성 등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